예, 12월 13일 수요일 장마감 오픈합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았는데 5장대 좀 더 밀려요. 이유 다 알아보고 종목별로 한번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장 변동은 없는데 이 두 가지로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는 지인 중에 정말 길게 크게 이렇게 매크로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은 12월 달 들어서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지겨워하시고 할 거 없다 그러시는데, 또 근래 들어서 파워 트레이드 하는 단타 트레이드 하는 또 지인들이 있잖아요. 요즘 장이 제일 좋대. 저는 사실 항상 양쪽을 다 보다 보니까 중도적 측면에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수급 모멘텀 한국 증시에서는 저는 뒤쪽에 조금 트레이드하는 쪽으로 말씀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종목 장세예요. 종목들이 작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거래가 조금 잦아지는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어제 대주 조건 관리 이슈도 좀 있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지금은 투자보다는 매매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잠깐 볼까요? 음봉을 맞았어요. 코스닥도 조금 밀렸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밀렸는데 마지막에 매물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외국인이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막판에 조금 선물을 빼고 있는데 큰 물량 사실 아닙니다. 그때 했던 핑퐁 지수예요. 선물 현물을 어제 또 샀다가 오늘 좀 팔고 있죠. 뭐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고,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던 어제 그 추경호 그 재경부 장관께서 양도세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 밤에 또 FMC 회의가 있습니다. 만기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볼게요. 자, 단기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이런 것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변동이 심할 때는 매물을 막고 이렇게 단기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또 과한거를 한번 또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트 내에서 비중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는 보면 돼요. 우리 포트에서 오늘 일부러 살짝 매매했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릴 거고, 자, 수급 대장들, 제가 계속 대장 포트 말씀드리면서 포트 편입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자, 대장은, 이 대장주라는 거는 시장을 움직여야 돼요. 단순히 오늘 상한가 갔다 대장이 아니라 얘가 움직임으로 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지수나 시장 전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대장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조금 아쉽게 보고 있는 LS 모트가 오늘 또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얘기 드릴 거고,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제주 반도체 살짝 조정 받았는 면, LIG 넥슨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 보경만 했어요. 좀 빠진 상태고, 로봇에서는 두산 로봇입니다. 자, 그 2차전지에서 종목 유지하게 살리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신규주가 아직 근래 들어 좀 좋습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오늘 결과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수급 내에서 다 봐야 되는 면이죠. 자, 미국은 어제 11월달 CPI가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컨센 부합했고 그냥 잘 빠지고 있어요. 그냥 연착륙 정도죠. 어제 살짝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3월달에 해달라, 상반기 해달라 하는 시장의 기대가 살짝 잊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살짝 줄었어요. 금리 인하를 빨리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안 좋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거 좋게 보시면 되고, 오늘 밤에 FOMC가 나올 텐데 당연히 금리는 동결이에요. 하지만 3개월 한 번씩 점도표,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찍는다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내년에 기준금리가 원래 5.1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금보다 2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 봤는데 이 점도표가 얼마나 변할지 한번 볼게요. 뭐 맨날 또 급을 주지만 증시에서는 제가 볼 때 그냥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가가 더 빠졌습니다. 자, 고유가는 우리한테 안 좋은데 나쁘지 않죠. 자, 미국에 오히려 기름 생산 좀 늘리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유가는 70불 이하로 갔어요. 좋은 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 모멘텀 우리나라 증시에서 좁은 박스 지금 종목장에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추경호 이제 부총리께서 아직 구체적 검토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여론 수렴은 하고 있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걸 보는 거죠. 오늘 같은 케이스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앞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종목별로 빠졌고,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지금 1200개예요 1197개인데 매물들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느끼는 수급들이 작든 개인이든 큰 애들이든 조금씩 팔고 있는 면이 오늘 단기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정이에요. 아침에 단기 매물이 있을 때 그래도 좀 포트 유지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9월 10월 달에는 아주 많이 올랐던, 특히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것들은 그때 수익 많이 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다거나 하는 거는 근래 많이 올라서 많이 샀던 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나 테마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오늘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되면 팔 사람 팔고 또 마지막에 있잖아요. 10억 안 되게 살짝 사볼까? 이거 괜찮겠네. 12월 달 항상 시그널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것들 또 살짝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야, 결정 안 되는데 무조건 때리고 또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은 종목이 변동이 있고 좀 자잘자잘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포트 짜서 강한 거 위주로 꾸리는 구간이라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내일 만기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변화 없어요. 지금 외국인이 갖고 있던 3개월마다 롤오버를 하는데 이걸 청산하든지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 팔고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기일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좀 늦어졌던 경제 공작 회의, 내년에 중국 경제를 보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결론적으로는 부양책을 살짝 줄였습니다. 경제 부양을 해야지 했는데 이런 쪽으로 재정지책 물론 쓰긴 쓰지만, 자, 기술 혁신과 기술 자립에 더 중점을 뒀어요. 자, 미국이 워낙 기술 패권을 때려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여전히 AI 빅뱅과 확장되는 중이라고 보고, 미국도 증시 괜찮아요. 어제 사실 미국 증시 좋았거든요.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빅뱅과 확장 2024년 큰 먹거리라 보고 있는 메인 섹터인데 4분기 어닝이 내년 1월달 2월달에 나와요. 4분기 어닝 시즌이 그때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하이닉스든 지금 반도체 소부장 만드는 포트를 중기 포트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 하이닉스도 그 전에 산다는 얘기죠. 내일 만기 전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이거든요.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소부장 HPSP나 주성엔진 별 변동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고 매물 낮아도 똑같아요. HSP, 주성엔진 괜찮으니까 홀딩하시면 되고요.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 자,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 중에 수급주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살짝 좀 뒤밀려요. 아침에 사실 매물 한번 맞았거든. 왜냐하면 LS 머티리얼스가 지금 이틀째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에코프로 머티가 이게 우리가 뭐 신라젠 신화로 짜다가 한방 맞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머티다, 근데 신규주다 이런 거 다 합쳐지면서 그 수급주로 땡긴 겁니다. 이거 사실 뭐 제가 2차전지 아니고 약간 갑을처럼 보면서 그냥 전기차 관련 부품주인데 얘가 왜 오느냐 따질 수는 없어요. 그냥 수급이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 많이 빨려 나왔고 대장주로 봤던 몇 개 종목들이 좀 같이 좀 매물을 맞은 거죠.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흐름 때문에 판다기보다는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정도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조금 매물 한 방 맞았지만 다 팔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제 모건 스탠리 외국계에서 5% 지분 들어왔다 그랬는데 외국계 지분이 지금 7%쯤 되거든요. 얘들이 거의 산 건데 추이를 좀 더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2차 전지는 여전히 등락이라 보는데 어쨌든 앞에 했던 대주주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코스피 다 안 좋았다 보시면 되고 살짝 다 빠졌습니다. 자, 내용들 보시면 미국의 포드 가장 잘 팔리는 이제 전기차 픽업 트럭 F150입니다. 얘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내년에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어요. 야, 정말 안 좋네 이런 것보다 12월 달에 전기차 추세를 좀 안 좋게 보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성장성이나 파는 걸 좀 줄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새롭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5년간 38조 지원하겠다. 뭐 정책 방향은 괜찮은 거죠. 뭐 단기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대장주 수급 매집주로 보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는 이게 잘 버티는 거예요. 에코프로 중에서 2차 전지 중에 제일 잘 버티는 거고, 오늘도 사실 제가 위에 대한 부담스럽지만 빠지지도 않아요. 얘가 이렇게 하다가 빠지면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이든 내년 1월 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 대상 보셔야 돼요. 올라가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대장주 후보라 보시면 돼요. 자, LS 모트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사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내용들이 2차 전지도 아니고 뭐 개인들이 오늘 많이 붙었고, 근데 신규주가 지금 몇 개 올라가다 보니까 더 붙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수급한데 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매물 조심하셔야 돼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또 수급 뺏기면서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 테마도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내일 정부 정책이 하나 발표되는 거 있어요. 로봇 관련 정책 발표되는 게 있는데 오늘도 뭐 오리 살짝 깨지면서 수급 쪽으로 밀리고 오후 돼서 약간 나오고 있는데 추세는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레인보우도 유진도 다 똑같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두산 로봇이 제가 1월달 초에 보호해서 물량 나온다 했잖아요.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팔게 한번 주고 그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볼게요. LG 넥슨도 지금 계속 물량을 위해서 받고 있는데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사실 밀리면서 큰 애들 중에서 먹고 있는 애들이 단기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막고 있다. 관심을 갖고 후보는 보고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정책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조금 기대해 볼게요. 무조건 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 이용할지 보는 겁니다. 자, 포스코 DX에서 그 철물 막 뛰잖아요. 그 제철소에서 로봇 공급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내년 하반기 때 뭐 웨어러블 로봇 뭐 그런 얘기 있었고요. 자, 바이오는 여전히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뭐 좋은 것도 없이 셀트들이 아침에 좀 매물 좀 맞았습니다. 셀트들은 제가 어제부터 쪽 올라가면 부담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중기로 보고 내년 키우실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포트 꾸미든지 비중을 보는 분들은 좀 파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단기로 살짝 부담되고 조정받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주가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잠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드리면 금주까지 거래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월 12일 날 내년 1월 12일 날 셀트리온으로 1대 0.4주 정도 합병돼서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다 바뀐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단기 조정 판단이다 보니까 단기는 아침에 제가 팔았습니다. 팔아서 지금 없고요.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도 사버렸고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된다 셀트리온. 하지만 중기로는 뭐 좀 길게 보는 분은 아직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LS 머티 오늘 저 블루엠틱이라고 있는데 신규주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주 반도체, LIG 넥스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여기서 사실은 지금 좁은 박스권 내에서 수급 대장주 다 후보예요. 여기서 내가 먼저 갈래, 네가 갈래 계속 그냥 싸우고 있는 거야. 추세가 살짝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이 안에서 그냥 큰 것들이 논다 보시면 되고요. 흐름 보거나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더 사든지 뭐 편입을 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동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신규주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LS 머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 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루엔텍 오늘 이게 끝이에요. 막판에 또 밀렸구나. 이게 사실 이게 무서운 거야. 블루엔텍은 사실 제가 보는 게 차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내용을 안 보고 매크로를 안 보면 차트 보고 LS 모터도 확 지를 수 있는데 LS 모터가 사실은 정통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안 좋게 보면서 안 샀던 거예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걸 뭐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블루엔텍이 시총이 7천억입니다. 근데 막판에 물량 또 떨어지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포가 1000이야 1000. 영업이익이 7억 8억인데 시총이 7천억 8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회사는 참 좋습니다. 뭐 신규 상장된 게 의약품들 같은 게 원래 로비하면서 의사들하고 병원에 이것저것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의약품계 쿠팡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회사는 좋지만 밸류상 그다음 내용상 이것들을 신규로 따라하기 힘들 거라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가 블루엔텍, LS 머티리얼스 있고 지금 이게 쭉 상장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올라간 것들이 얘들이 근래가 다야. 에코프로 머티고 그다음 블루엔텍 다음에 올해 상장될 게 있느냐?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LS 머티나 블루엔텍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살짝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나온 수급주가 없어요. 신규주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수급 볼 때 요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신규준이 없어요 이제. 저는 사실 LS 머티 좀 빠지면 좋겠는데 뭐 시장에서 보는 거지만 제 개인 욕심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로 막판에 매물 좀 맞고 있지만 큰 포트 내에서 시장 내에서 별로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 단기 수급 변동성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 그 안에서 그 강한 걸 잡고 수급을 포트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좀 재밌긴 했는데 보신다 고생 많았고 좀 내일 FOMC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